아, 아. 학생들 여기서 글을 올리네요, 벌써. 아, 송출이 돼서 그래요? 아, 그러면 뭐 시작해도 되나요? 아니, 지금 아직 59분이어서. 제가 이거 핸드폰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 여기 그 툴이 들려요? 거기 그 채팅에 글 올리는 학생들이요? 거기 한번 쳐봐봐요. 송출이 되고 있다는데요. 그 아무나 그 글 올려보지. 들려요? 한 명 예 썼어요.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굉장히 그 빨리 끝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건 그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 뭐 자랑하려고 들어온 것 같아요. 잘 봤다고 뭐 95점 받았다 하고 아무튼 잘 본 분들은 괜찮은데 이번에 또 뭐 시험장 가셔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력 발휘 못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라이브로 굳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내일이나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지방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방직 준비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어는 시험장에 가면은 결국은 자기가 뭐 90점을 받고 싶든 뭐 95를 받고 싶든 한자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지금 오늘 5문항 그 말씀드릴 건데 그 우리 그 채점 서비스 있잖아요. 공단기 거기서 상황이 이제 많이 틀린 5개를 보니까 뭐 압도적으로 이제 한자 문제 2개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9번이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 또 이건 거의 뭐 1번, 2번에서 2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마지막 그 5일 남겨놓고 수업했던 일요일과 그 월요일 마지막 수업에 시건을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수업할 때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건이란 말 알아요?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시건을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시건 모르면 어떡해요? 실어는 그 말실수고 시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시험에 바로 나오니까 학생분들이 뭐 글을 올려주시고 뭐 카페에서도 무슨 예언가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제가 무슨 예언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실은 그 시건도 그 전에 좀 여러 강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맨 마지막까지 수업 듣는 분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특별 서비스. 그래서 일부러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어는 강의에 놓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혹시 저랑 뭐 수업한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뭐 지방직 3개월 남겨놓고 선생님을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항상 국가직 할 때는 바꾸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뭐 공단기 선생님들 다 수업 잘 하시니까 그냥 들었던 선생님 믿고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뭐 국가직 끝나고 지방직 갈 때는 상관이 없죠. 왜요? 다른 분한테 뭐 공부 다른 분한테 잘 배워서 기초는 탄탄하니까 뭐 3개월 남겨놓고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어서 제가 항상 뭐 국가직 시험 끝나고 지방직 대비할 때는 그냥 제커리 타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커리를 뭐 타든 안 타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는 놓으면 안 돼요. 강의를 놓으면 안 된다고. 다른 과목이랑 달라요. 왜냐면은 그냥 감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독해도 제가 말했죠. 시험장에 가면은 어렵질 않을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실수 하나 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 맞히지 않은 독해하자 그랬죠. 언제 뭐 그냥 뭐 독해를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는데 뭘 수업 들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 할 때 제가 1교시 때 여기 문제 뭐 20문항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그때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5문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내일까지는 쉬세요. 일단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시고 시험 보고 힘드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안다고 또 깝죽대지 마요. 알았어요? 제가 말했죠. 저야 30년 넘게 뭐 한 게 국어밖에 없어요. 수능 때부터 뭐 해서. 아니 그 30년 이상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좁히든 뭐를 하든 하는 거지. 왜 학생이 자기 스스로 5개 과목을 다 정리하려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자기 혼자 뭐 책 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고시도 아니고. 그래 고시긴 고시지. 5급 고시가 아니라 9급 고시지. 근데 이게 5급 고시가 아니라니까요. 5급 고시야 그냥 여러 거의 뭐 책을 달달달 다 이해하고 외워야 되니까 하는 거고, 우리는 9급 고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국어를 그냥 일단 빼줘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뭐 전공 2개가 중요하니까 국어는 그냥 일주일에 강의 한 8시간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거 듣고 그냥 유지하면 될 걸 왜 인생을 돌아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암튼 지방직 할 때는 제가 부탁한 거 잊지 마요. 끝까지 마지막 수업까지 들으면 돼요. 마지막 수업은 제가 올 남겨놓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들으라고. 그래서 들었었으면 시간 안 틀려서 아마 뭐 100점이나 90원 나왔을걸요. 근데 시간 틀린 사람 이번에 봐봐라. 그것 때문에 떨어져 봐. 아마 땅 치고 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고생한 거고, 제가 이제 5개 문항만 얘기할게요. 일단은 여기에는 그 오자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실장님이 타이핑 쳐주신 게 아니라 그 우리 회사에서 쳐주셨는데, 그 회사에서는 일단 이거 하나하나씩 다 쳐야 되다 보니까 오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기 오자 있는 걸 보고 야, 너 왜 PPT 오자 있냐 그런 얘기하면 사람이 말이 안 되지. 본인 시험지 있는데 뭔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5개의 문항만 얘기하고요. 기분 좋게 끝내십시다. 아무튼 월요일에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는 게. 자, 보십시다. 여러분 1번 이거는 뭐 설명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평이하고 얘는 뭐 다음에 이런 것도 틀리면 뭐 이제 답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굉장히 평이하고요. 이것도 뭐 설명할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언제, 그거는 당연히 뭐예요? 지방직 개강할 때 하죠. 왜요? 그때도 독해기 해야 되니까 그때 좀 들으세요. 자, 일단은 3번은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은 3번은 이게 3위예요. 3위. 그러니까 틀린 문항 그 5개 중에 이게 웃겼던 게 이게 3위라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일단은 뭐 이게 67%는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래서 23%는 진짜 황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냈던 게 어떤 문제를 보든 기출을 보든 얘가 허구하다라고, 제가 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야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아는 거고. 저 미안한데 저 잠깐 저기 좀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아니 그거 편집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항상 확인하는데 오늘은 아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나타났어요. 아,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우개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 좀 이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허구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허구한 날인 거 이거 뭐 다니까 뭐 얘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하마 터면은요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이거 다 알잖아. 하마가 터널로 들어갔었다면 해가지고 항상 얘를 했고요. 학생분들 중에 아마 1번과 3번은 지웠는데 실수로 4번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2번 같은 경우는 전미사 째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의 뜻일 때 뭐 껍질째, 그 다음에 뿌리째, 통째, 뭐 이거는요 이미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표준어 사정 원칙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를 안 들어서 문제인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는데 국어는 이래서 동형을 너무 많이 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동형을 많이 풀면 시험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국어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계속 그냥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기출에 나온 것들만 이제 여러분 계속 정리하면 되고, 이거는 뭐 계속 정리하고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통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제 학생분들 중에 시험에 좀 잘 안 나왔던 거는 4번인데 4번은 잘록하다예요. 근데 이게 왜 이걸 냈겠냐 했을 때 사람들이 잘룩하다를 쓰는데, 이 잘룩하다는 북한어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 중에 나 이거 잘록하다 처음 봤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왜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잘 안 쓰는 거 나오게 되면 정답은 뚜렷한 거 준댔잖아요. 통째, 껍질째, 뿌리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인데 이거 틀렸다 그러면은 그냥 동거라고 해도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3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이제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평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5번도 평이하고. 근데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요. 좀 길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내용상은 뭐 설명할 내용도 없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6번이 5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하나를 잊으시면 안 돼. 뭐를 잊으면 안 되냐면 제가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까지 국가직은 한글 맞춤법이랑 표준어 사조 원칙에서 냈는데 그냥 문법과 관련된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합성어 파생어는 공부를 하지 그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하니까 되게 평이한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 한글 맞춤법이랑 이제 어문 규정 위주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 표준어 사조 원칙을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한동안 안에서 좀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정말 틀려야 될 내용이 아니죠. 왜냐면 여기에서 종류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 하면 좀 전에 이제 지우개 나왔댔잖아요. 요때 걔가 명사 전미사죠. 지우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명사 전미사니까 파생어고요. 여기는 세파라타는요 지겹게 한 거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럴 땐 부사성 접두사기 때문에 파생어예요. 그 둘이 파생어니까 답이 1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계속 말씀드렸냐면 새 할 때는 새는 관형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얘는 합성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 나오는 새의 새와 세파라타에서 색채 앞에 나오는 새는 다른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강조하셨을걸요. 그래서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평이하죠. 왜냐면 조각배는 조각과 배니까 합성어고 드높이다 할 때 드는 뭐야? 되디들려 빛이 첫 휘 세세 시짓 했잖아요. 얘는 접두사니까 파생어고 조각배는 합성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똑같잖아요. 아까 지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접두사를 우리는 그냥 항상 뭐 입에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집밥다 할 때 마구 함부로의 접두사니까 파생어고 저녁놀은 저녁과 노을의 뭐야 통사적 합성어니까 또 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 풋사가 할 때 풋이 관형사성 접두사니까 파생어고 돌아가다는 통사적 합성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5위에 올라가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제가 지방직 할 때 지방직은 국가직 끝나고 모든 에너지를 지방직으로 뺄 거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번에는 뭐야 이 파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강약 조절을 하는 게 선생이잖아요. 학생분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지방직 할 때는 제가 지방직 나름대로 이번에는 문법 문제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결정을 하면 그 위주로 많이 할게요. 자, 일단 얘는 평이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아니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문학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낯선 거 나오면 뭐라고 되게 쉽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우리를 우롱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3번에 보면 화자가 표면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나가 나와야 되는데 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 주제가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아니라 자연과 뭐야 인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그린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답이 너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문학할 때도 되게 웃긴 게 고등학교 내신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린 사람은 황당무계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수능 문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출제위원께서 조율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틀렸다 뭐 이러면 황당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평이했고 8번도 여러분 뭐 전혀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황당한 거죠. 여기 지금 한자 잘못 써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도 잘못됐고 여기도 얘가 잘못 쓴 글자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시험장 가기 전에 계속 썼던 식어는 한자도 쓰고
제가 여러분 수업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적중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밥 먹고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시건을 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냐면 학생분들이 다 알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이제 임박하면 카페 답변도 안 해요. 한 2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어요? 아, 이번에 시험에 혹시 만약에 잘 안 나왔던 것 중에 이런 거 나오면 혹시 틀릴까? 막 이런 거 고민 그런 거 하는 게 선생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시건과 실언을 구별 못 하겠다. 그래서 뭐 실언하면 뭐 일을 실자니까 실언이야 이제 말 실수고 시건은 뭐예요? 말을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생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분들도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더 오래 남기도 했었던 것 같고 뭐 시건을 뭐 알았다 그러면 답은 이제 1, 3번이고 모순이야 너무 흔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황당한 거지. 그리고 도예시랑 배관시도 너무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여기는 한자가 잘못된 거예요. 요거 써야 돼요. 도예시 하다라는 건 무시한다라는 거고 배관시는 제가 여러분 알죠. 남을 업신여길 때 무시할 때 여러분 남을 흘겨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또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을걸요. 아니 도예시도 무시하는 거고 배관시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니 배관시는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서 눈을 힐끗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됐겠죠. 그리고 배관시도 시험 보기 얼마 전에 확인 마지막 했었거든요. 매일 30분 한자반에서도. 그러니까 배관은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흰자위가 위로 막 뜬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아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알면 답이 뭐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그 카페 글 보면은 뭐 3초에 뭐 답이 나왔다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한자성어 빠질 확률 높다고. 왜? 작년 지방직에서 한자성어 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뭐였습니까? 한자성어 후반부에 거의 안 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제 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믿는 거죠. 왜?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선생이고 그 찍기 수업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따라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서 정리를 하려니 5개 과목 어떻게 다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장에 가면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점수 아무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빵점을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아니 모의고사랑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매일 무슨 동영 갖다 놓고 좀 삽질 좀 그만하고.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제가 풀라고 하는 거 정도만 뭐 5회분 뭐 이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풀어서 감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 점수가 100점이 나오든 50이 나오든 뭔 상관입니까? 일단 조율이 안 된 시험지인데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또 이제 10번도 이제 뭐 얘기할 거 없고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하고 저는 11번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실수 안 하더라. 신기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장학훈련전 내용은 너무 유명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등장인물 이제 동그라미 하면 부사랑 이제 뭐야? 장화, 홍련 이제 동그라미 하고 여기에 당연히 이제 뭐야? 장화, 홍련의 아버지 이제 배자수를 동그라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사가 물었던 거는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냐고 물어본 거죠. 그때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제 뭐가 된 거야? 부사에게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지 못했다. 얘가 맞았거든요. 얘는 맞는데 중요한 건 아까 부사가 배자수한테 물어본 거는 장하학년이 무슨 병으로 죽었냐고 한 거지. 목숨을 스스로 이거 자결했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극단적 선택인데 요거 때문에 아마 실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 중에 머리가 좋으니까 갑자기 장화 홍련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계모가 이제 바친 것은 실제로 낙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은 제 가죽을 벗긴 거다. 그래서 몰래 넣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배를 갈라보시면 분명히 그게 사실이 아니면 알게 될 거다. 이 대목에서 학생분들 중에 이게 장화 홍련이 동시에 얘기한 거 아닌가. 여기는 맞는데 근데 장하 홍련 중에 장하가 얘기한 거예요? 홍련 얘기한 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서 4번을 하고 나서 이거 동그라미 4예요. 4번을 하고 나서 3번은 그래서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건 이제 착각한 거겠죠. 근데 얘는 문제 전혀 없었어요.
다 3번으로 다 했더라고요. 거의 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얘 12번은 정말 충격적으로 쉽게 낸 거고요. 이게 도대체 왜 냈는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13번 이 문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시리즈도 너무 쉽게 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릴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벗들과의 추억이 뭐 시간의 순서로 회상되고 있다 할 때 시간의 순서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중요한 게 뭐 서술자가 주변 거리를 재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사건이 전개될 때 뭐 전부가 뭐 이동된 경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물의 생각이 연속됐다, 연상작용을 했다 해서 얘도 뭐 거의 안 틀렸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제 학생분들 중에 이런 거 이제 읽는 데에서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아, 짜증나 이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학생들이 이거 궁금해하지 않죠. 왜요? 이런 패턴은 틀릴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배회하다라는 건 돌아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청하는 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고요. 명기를 여러분 틀린 사람은 완전 돈 거예요. 왜요? 작년에 이제 추억 대신에 이제 기억 낼 때도 밝은 명자에 기록할 이제 기자니까 밝혀졌다 하면 끝난 건데,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무진장이 뭔지도 몰라. 무진장이라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쉽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5문항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무도 안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여러분 15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5번은요. 제가 정과정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정과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윤선도의 견해요랑 여러 연결되는 거에서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얘가 나올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요 실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이번에 아까 그 풀었던 한자 문제 있잖아요. 한자 9번과 15번을 틀렸다면 아마 90점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뭐 독해 하나 더 실수해? 그러면 아마 85가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합격선이 되려면 90은 나왔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뭐 아수 이거 너무 많이 했고 일단 내용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1번은 문제가 없었어요. 내 님을 그려 운이나니 산접동생 나는 이스타요다 했을 때 이 접동생은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임금을 그려하고 있는 화자의 뭐야? 처지를 여러분 나타낸다 해서 이거는 다 아니까 여러분 1번은 바로 지웠을 거예요. 얘는 문제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학생분들이 11시 40분에 나오시자마자 본인 거를 이제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보내주신 분이 이거 틀렸더라고요.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2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2번이라고 하지? 나는 진짜 황당무계했던 게 여기서 뭘로 친 거냐면 이거 잔홀요성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항상 말했잖아요. 자기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 줄을 잔홀요성이라는 건 이제 새벽달과 샛별이잖아요. 천지신명조차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잔홀요성이 자신의 결백을 알려주니까 천상의 존재라는 말이 가능하죠. 근데 학생분들 중에 저 천상의 존재가 잔홀요성인가? 뭐 이런 걸 이제 생각 못해서 틀릴 수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 중에 서리법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서리법은 여기 있잖아요.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건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임금에 대한 뭐야? 그림을 표현한 거니까 여러분 이제 3번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학생분들 중에 황당했던 게 뭐냐면 4번을 왜 답을 못 잡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는 천만이라는 부분은 아주 전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벽이 더신이 늘어실까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영모에 가담했다고 했던 우겼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자기는 잘못 떠물도 전혀 없습니다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자신의 결백을 하소연한 거지 여기처럼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튼 거죠. 그러니까 큰 숫자를 활용한 거는 맞을 수 있거든요. 천과 만이니까. 근데 이건 화자의 그리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이제 뭐야 강조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여러분이 오답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2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9번이 1순위고 얘가 15번이 2순위고 맞힌 학생이 52%예요. 그러면 반 정도는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고전 시가는 어렵게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시나 뭐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평이하게 되고 고전 시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얘를 이제 올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힘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릴 건 뭐 얘도 너무 평이했던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평이하고, 좀 지문이 좀 길어서 좀 여러분 글 읽으시다가 좀 짜증났을 거예요. 시간이 막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빨리 이제 정답을 잡는 그런 연습은 여러분 지방직 첫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돼요. 누가 빨리 푸냐 이거죠. 그 다음 여러분 저는 의외로 18번을 잘 풀어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 18번은요. 어법에 맞는 문장에서 맨 마지막에도 얘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틀리시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병렬관계의 모호성 때문에 국제협약을 체결은 말이 되지만 국가정책 수립과 국가정책 수립을 체결하다는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다 웃긴 게 뭐겠어요. 이걸 아마 이걸 다 내용을 읽고 있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이거는 그냥 밑줄만 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읽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렸을걸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얘는 딱 보면은 이제 뭐야? 아, 그냥 얘는 그냥 지문만 줬을 뿐이지 얘는 1번에서 2번, 3번, 4번의 선지 형태로도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 얘는 여러분 의외로 저는 틀릴 사람 의외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독해 중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19번을 어려워하더라. 19번만 여러분 학생들이 사회에 들어가더라고요. 얘만 이제 문제풀이 독해 이제 해봐요. 제가 이제 독해하는 방식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는 빈칸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추론 문제라던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제 할 때는 문단별로 이제 읽고 지워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럴 필요는 없었거든요. 제가 이 글을 왜 학생들이 못 읽을까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이 글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3개월 있죠. 3개월에서 독해도 이 문제가 생겨요. 잘 보세요. 지문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주시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아까 말했던 시건 같은 거 여러분 아까 문장을 읽다가 그는 시건이 잦아서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시건이 잦아서 믿을 수 없으면 시건이 뭐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그럴 때 눈동자가 고정이 돼요. 시건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특정 단어, 그러니까 시건이라는 거로 해볼게요. 시건이란 단어의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나. 근데 재밌는 게예요.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고정과 고정 사이라는 건 고정이 됐을 때는 낯선 특정 어휘를 모를 때 고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고정과 고정 사이에서는 이동도 있고 건너뛰는 거 이동.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고정 사이에는 이동이란 단어를 이동이 있고 단어를 건너뛸 때는 뭐라고? 도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과 고정 사이를 이동. 그다음에 단어를 확 뛰어넘을 땐 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여기에다가는 밑줄을 그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이 관찰되면 특정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눈동자가 이제 고정되니까 의미를 이해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동이나 도약은 뭐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해서 읽기 능력 하위 집단 A와 평균 집단 B의 읽기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독서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이제 시간은 여러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대목이에요. 그 결과 요거예요.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예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읽을 때 여기다가 평균 고정 빈도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별을 해요. 봐보세요. 그러면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는 A집단은 B집단에 비해서 약 2배가 많은 수치를 보여요. 그럼 A집단은 이제 하위 집단이잖아요.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면 이런 고정 빈도가 많다는 얘기는 모르는 특정 어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죠. 그런데 이런 건 제가 이렇게 표시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중요하죠. 평균 고정 시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빈도 얘기한 거고 얘는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평균 고정 시간은 B집단이 A집단에 비해서 더 높게 나간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A라고 하는 읽기 능력의 하위 집단은 모르는 어휘가 많으니까 눈동자의 고정 빈도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글을 잘 읽는 이쪽은요, 뭐가 된다는 거지? 고정 빈도는 적은데 문제는 뭐라고? 이 시간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간이 많다는 건 뭔지 아시죠?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조건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어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를 얘기했거든요. A 집단을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평균 독자에 비해서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많다는 얘기죠. 왜요? 여기 평균 이제 빈도가 많으니까. 많은데 중요한 건 뭐라고? 요 다음 게 중요한 거죠. 여기요. 학생들이 1번과 2번이 맞붙었을 거예요. 왜요? 더 적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으니까. 그리고 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 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2번 하는 학생들이 틀린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빈도수는 많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이 나왔는데 저는 학생분들이 이게 왜 사유에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맨 마지막에 19번과 한 20번 정도의 지문에 오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마 실수지 않을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지 몰라서 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번도 굉장히 평이한 거죠.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얘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시간은 걸리지만 틀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이제 지방직 해설할 때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30분 지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은 이게? 글을 좀 글 이제 올리다가 멈췄었구나. 뿌리째 통째에서 멈춘 거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이제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은 다 잊으셔야 돼. 다 잊고 국어는 여러분 국가직처럼 맨 마지막처럼 또 여러분 동영 모의고사 사놓고 그거 풀이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또 시간을 보내면 진짜 여러분 똑같은 현상 또 벌어질 거예요. 지방직에. 그리고 지방직은 국어에 한정한다면 지방직은 국가직보단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한자도 어려울 뿐더러 특히 독해 지문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강은 4월 1일 날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그냥 뭐 하고 있냐면은 제가 카페에다가 한 월요일 정도는 올려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한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자반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냥 지방직 마지막 데뷔반. 그러니까 그걸 듣든 이런 거는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월요일 정도에 한번 여러분이 그 글을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4월 1일 날에 모든 게 다 개강이 돼요. 5개 과목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뭐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여러분이 또다시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또 3개월을 보내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실걸요. 다시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자기가 전 파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약한 파트에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다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로직이에요. 로직. 머릿속에 로직이라는 게 없으면요. 돈도장 찍는 공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 부분만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4월 1일 날에 지방직 개강을 할 때 수업 시간 안에 수업에서만 열심히 듣고요. 제가 그때 여러분이 뭐뭐를 더 하셔야 돼요라는 거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만약에 국어를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공 2과목 중에 이번에 약했던 거 그거를 더 보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자를 포기한다. 이거는 국어를 포기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아니 강의를 들어야지 뭔 얼어죽을 봐서 뭐예요? 까막눈인데.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강의를 제가 들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그냥 강의를 듣다 보면 돼요. 모든 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혼자서 이거 보면 돼? 이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어는 그래요. 알았어요? 아무튼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지방직 때 여러분 또 힘차게 나가십시다. 제가 오늘은 문제풀이 해설해서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수업할 때는 이 정도 톤으로 수업하지 않죠.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라이브로 들어주신 분들은 진짜 고마운 거고 나중에 이제 듣는 분들도 고맙다는 말 미리 합니다. 자, 우리는요 4월 1일이나 그 전에 개강하는 반에서 다시 화면에서 보거나 현장에서 다시 보기로 해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